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하려고 여기 앉았는데요. 저희 집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이 작가의 책을 소개할 날이 오다니 너무 신기하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진짜 혼자서만 보고 싶었던 책이어서 제가 28살에 대치동 도곡통 한 북판에서 미술교육기관을 시작하면서 힘들 때마다 붙들고 읽고 다시 보고 또 읽고 그랬던 책이고, 저와 같은 미술교육이나 또는 미술이라는 업계에서 일하면서 자기만의 브랜딩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추천했던 책인데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스틴 클레온의 최신작 예술이라 부르지마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미 13년 전쯤부터 이 두 책을 이미 읽었고 수없이 10년 동안 여러 번 읽었습니다. 보시죠. 수없이 일하면서 꾸준히 읽었던 책입니다. 책이 좀 조그맣죠. 누군가가 볼 때는 저렇게 조그만 책이 무슨 도움이 돼 싶을 텐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만 알고 싶은 책인데 너무 이미 유명합니다. 이 지은이 오스틴 클레온은요, 글 쓰는 아티스트, 창의적이며 기발한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작가의 책을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먼저 봤고요. 바로 연달아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뒤인 지금 이 작가의 신작이 나왔는데요. 그 사이에 이 작가도 인생에 여러 시간들이 있었겠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느낀 다양한 창의적인 감각과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 신작을 썼습니다. 이 세 개의 책 모두 다 중앙북스에서 나왔고요. 이렇게 시리즈가 있습니다. 일단 신작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두 책을 왜 이렇게 좋아했냐, 저는 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있어요. 서재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놓고 제가 꾸준히 여러 군데에 놓고 여러 번 봤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저런 책이 도움이 됐다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미대를 나왔고 미대를 나왔지만 창작자, 화가나 디자이너가 되기보다는 한국에서 미술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한 20년째 여러 미술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개의 미술교육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제 포지셔닝도 계속 달라졌습니다. 어린이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는 현대미술교육인이었고요. 또 뮤지엄에 가서는 뮤지엄 에듀케이터 일을 했었어야 됐고요. 또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를 꽤 오래 할 때는 도슨트로서의 일을 했어야 됐고, 이 모든 것들을 또 블로그에 작성을 할 때는 블로거여야 됐고요. 한 8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버도 됐고요. 회사의 대표이니까 어떻게 보면 CEO지만 이 회사를 가장 널리 알려야 되는, 즉 얼굴이 팔리는 것 자체가 브랜딩인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교육인, 강사, 도슨트, 글을 쓰는 작가도 얼굴을 숨기고서 과연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을까, 얼굴을 숨기고서는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3년생이지만 저는 30대 초반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을 했고, 8년 전부터는 미술 유튜브, 이 아트메신저 이소영 채널을 통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강연을 하고 어떤 아티스트 토크를 하고 아트페어에 가서 어떤 작품을 컬렉팅하고 많은 것들을 SNS에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트페어에 가거나 미술 행사에 가면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15년 전부터 블로그 읽고 있었어요,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은 현장에 있지만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 것을 온라인에서 알리지 않으면 생각보다 기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술교육인이라는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아트 메신저라는 이 이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초창기에 그때 엄청나게 정말 저한테 성경책 같은 책입니다. 일단 첫 번째 책에서는 제가 뭐를 많이 배웠냐,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우리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봤죠. 피카소가 한 말을 스티브 잡스도 인용을 했었죠. 이렇게만 보면 훔친다라는 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보이겠지만 본인의 멘토들에게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어떤 걸 끌어와서 나만의 것으로 똑딱 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아주 편하고 솔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좋은 도둑질과 나쁜 도둑질의 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작품이나 나의 선배, 나의 멘토로부터 영감을 받을 때 이 원작의 명예로운 거, 그건 좋은 도둑질이고요.
원작을 가지고 연구하고 청출어람을 만들어내는 것과 나쁜 도둑질, 원작에 먹칠을 하고 수박 겉핥기를 하고 한 가지에서만 훔쳐서 똑같이 도용하고 아류가 되는 건 이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롤모델이 없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20대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교육인이고요, 글 쓰는 작가고요, 도슨트기도 하고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오히려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괴로웠어요. 사람들은 선생님, 변호사, 의사, 판사 딱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이 많을까?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연결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요. 세상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난 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까? 궁금할 때 보면 좋을 책이고요. 책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블로그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미술 애호가도 있지만 전 알고 있어요. 미술 교육인들도 정말 많고 미술 강사, 도슨트 분들,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후배들도 제 영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BPC 아트나 조이 뮤지엄의 부모님들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내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 자꾸 내가 그것을 보여주면 누가 나를 따라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 보여주지? 어디까지 숨기지? 그런 고민 많이 하지 않나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예술교육인들 대상으로 멘토 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실제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대표님, 저도 인스타 하고 싶고 유튜브 하고 싶은데 제 강의를 혹시 온라인에 올렸다가 누가 컨텐츠를 도용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제 블로그 글 올렸다가 누가 뺏기면 어떡해요? 제 작품 올렸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 도용하면 어떡해요? 저도 20대, 30대 때 그런 고민을 정말 안 한 게 아니라 매일 했고요. 심지어 저는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 그대로 표절돼서 이북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떤 책은 제 책의 한 챕터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 이유는 이 책에서 많은 비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예술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보여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할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는 책이어서 10년간 꾸준히 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신작. 저는 이 작가가 신작이 나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유튜브에 광고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종종 들어와도요, 정말 3, 4개월에 한 번씩 책 소개? 아니면 작가 인터뷰? 이런 것들 들어오죠. 제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찐 미술 애호가들만 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표적이 좁은 편입니다. 전 사실 1000명만 봐도 미술 애호가 1000명이 보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광고가 들어와도 그냥 안 읽어버리고 됐다 그러고 안 하는데 사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이소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정말 안 해본 교육이 없고 미술 교육인 중에 저는 정말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교육, 뮤지엄 교육, 어린이 교육, 아트페어 교육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지? 그랬을 때 이 작가님의 말이 너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서 이 책을 보내준다고 했고 저희 BPC에도 보내주신다고 했었어요. 이 말해도 되나? 왜냐? 왜 갑자기 BPC지? BPC는 어린이 현대미술교육연구소고 어린이들이 있고 학부모님들이 있는 곳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을 읽고 나면 학부모님들도 봐도 좋고 미술교육인이 봐도 되고 문화예술계에 일하는 모두 그냥 회사 다니는 모두 창의성이 필요한 모두가 필요한 책입니다. 예술이라 부르지 마. 이 제목이 왜 나왔냐면 제가 어제도 여기다가 다 노트를 했는데 이 책의 16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술이라 부르지도 말자. 대작을 만들겠다는 욕심 자체가 작업의 진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다. 예술을 한다고 여기는 순간 머릿속에 온갖 문장이 맴돌지 않나? 왜 어떤 건 예술이고 어떤 건 아닌지, 무엇을 해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지침들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만드는 게 작품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그저 뚝딱거리며 무언가를 만드는 거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압박감을 날려버릴 수 있다. 제가 유튜브를 꽤 오래 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유튜브를 재밌게 생각해요. 잘 못해도 되고 이게 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미디어 아트 수상제에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순 없거든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도 완벽한 게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고민하다가 못하느니 가볍게 생각하고 툭툭 쨍 날리듯이 하자. 저는 모든 거를 좀 그렇게 생각하면 일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에 짓눌려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것보다는 해보지 뭐.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작가가 본인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무언가 집에서 놀고 그리고 만들고 할 때 이건 엄청난 예술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나 무엇을 생각할 때 예술이라 부르지 마. 이런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당신의 작품을 비평하는 비평가가 두렵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작품이라고 하니까 비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작품 아닌데요? 그럼 비평가도 안 붙겠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다행히 미술 비평가들의 관심은 작품으로 쏠린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작품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무엇 하든 비평가들이 귀찮게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때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친김에 이야기하자면 헐리우드뿐 아니라 모든 예술이 그렇다. 하물며 세상 전반도 마찬가지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것 하나를 깊이 알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살다 간다.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마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모두 아무도 장인이 될 수 없는 세계에서 일평생 기술을 갈고 닦는 도제와 같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재미가 없어지면 내 주변에 요즘 누가 재미있게 놀고 있나 그걸 찾으래요. 저도 제 유튜브에 고민이 많았던 시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친구 컬렉터들하고 얘기하고 떠드는 게 재밌으면 되지. 내가 재밌게 막 놀면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군가는 재미있어서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바로 갤러리스트들하고 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많이 올렸고요. 내가 재밌어야 남들도 재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즘 세상엔 재미있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재미를 어떻게 찾는 건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거리에 나갈 때면 누가 유명한지, 누가 대단한 작품을 걸어놨는지 따위의 조건을 더는 살피지 않게 되었다. 그보다는 내 주변에서 제일 재미있게 작업하는 것 같은 인물을 찾는다. 내가 혹시 너무 권태기가 오고 재미가 없을 때는 주변에서 가장 위트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일을 재미있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창의력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스스로에게 묻자. 누가 재미있게 놀고 있을까? 그 누구가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한다. 저 어제 좀 찔렸거든요. 제가 지금 내일 아트 오사카 때문에 오사카를 가고요. 오사카 갔다 오면 바로 강의를 연달아 막 하고 아티스트 토크 하고 베니스 비엔날레를 갑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단체창에서 찡찡댔어요.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짜증나 막 이랬는데 친구가 스불제, 누카렵이라는 단어를 알려준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그리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네요. 아니거든요. 제가 일이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맞다. 어차피 하는 거 재밌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작가의 특징이 책에 손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고요. 이런 것들도 아마 프리랜서들이나 혹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에겐 도움이 될 텐데 저는 항상 바쁘면 바쁜 일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작업실에 가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애쓴다. 예술가 닉 벤톡의 문장을 옮겨본다. 시켜서 하는 일이라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뒤로 미룬다. 단 20분이라도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좀 안 바쁠 때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봤었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딱히 업무를 안 해도 되는 좀 해방되는 시간이었어요. 30분. 근데 바쁘면 급한 거부터 체크리스트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급한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노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독서가 문장 수집을 하면서 노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이 글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비생산적인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도 되겠다. 물론 그러려면 조금 일찍 일어나야겠죠. 그런 부분도 공감이 갔고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마지막에 이런 부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가기를 해도 괜찮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세상에 헛수고란 없다. 그 다음이 나가기 해도 괜찮다. 요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막 하다가 이거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해도 딴 데로 나가기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지려고 이 프로젝트 다 한 다음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다가 딴 거 해도 이게 남아있고요. 다른 거랑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인생에는 헛수고라는 것이 없고 내가 우연히 놀다가 만들어 놓은 작은 프로젝트가 시간이 흐르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멈춘다는 말이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 멈춰설 수 있고 그렇게 서 있을 때조차 다시 시작할 선택지를 쥐고 있다. 게다가 거기서 포기한다고 해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하면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성공한 음악가들이 이 악기를 연주하다가 이 악기의 재능을 못 느끼고 다른 악기로 바꾸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고 돌고 돌아 실패라고 여기거나 나가기 했던 그 악기로 대박 히트곡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가 멈추거나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잠깐 나가기 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내 삶에 너무 도움이 되는,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책이어서요. 20년간 미술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만의 색깔이나 나만의 브랜딩을 나름 많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됐던 오스틴 클레온의 신작 예술이라 부르지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경쟁자도 많은 것만 같고 지칠 때 이 책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진지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 책을 통해 좀 삶의 환기가 되고 껐다 다시 하지 뭐, 나갔다 다시 들어오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